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도 잔혹한 현실 속 이야기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찾아온 공포, 그 속에서 가여운 촛불들이 꺼져버린 이야기.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은 집착과 끝없는 다크 속에서 벌어진 참사이고 또 다른 한쪽은 예고 없는 폭풍이었습니다. 아범은 깊은 숨을 내쉬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경기도 성남에서 벌어진 주차장 살인 사건입니다. 2005년 6월 27살의 예비 신부 서연은 결혼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행복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식장도 잡혔고 드레스도 준비됐으며 웨딩 사진까지 찍어둔 상태였죠. 그녀는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준비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차갑고 좁은 주차장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차는 집 앞이 아닌 인근 공영주차장 5층에 세워져 있었기에 구두 굽소리를 뚜벅뚜벅 울리며 몇 분간 걸어가야 했죠. 이른 아침의 주차장은 고요했고 빛은 차갑게 콘크리트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공기의 냄새는 서늘했고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서연은 차 문을 열며 평범한 하루의 시작을 꿈꾸고 있었지만 그 순간 다크페이스는 이미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갑작스러운 압박이 몰려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의 옆구리를 파고들었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러나 주차장은 끝없는 다크 속에 잠긴 듯 응답은 없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의 외침은 메아리로만 남아 퍼져나갔습니다. 다크페이스의 손은 거칠었고 흉기의 차가운 감촉은 그녀의 몸을 무자비하게 꿰뚫었습니다. 아범은 분노를 삼킵니다. 한 여인의 삶을 무너뜨린 이 공격은 단순한 범행이라기보다는 증오와 집착이 얽힌 폭발이었습니다. 주차장의 공기는 금속성의 피냄새로 가득 차고 흰 차량의 표면은 붉은 얼룩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연의 몸은 힘을 잃어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 순간 그녀의 꿈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다크페이스는 핸드백을 빼앗고는 차갑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곧장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증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가 널리 설치되기 전이었기에 영상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또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5층이라는 장소, 그리고 출근길의 시각은 모두 범행의 흔적을 가리기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니라고. 피해자의 몸에는 무려 28차례의 자상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버킬, 즉 단순히 금품을 노린 범행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강도라면 몇 차례의 공격 후 도주했을 터, 그러나 다크페이스는 끝없는 다크 속에 서연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경찰은 즉각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원한, 집착, 질투, 그 어떤 감정이 이 잔혹한 범행의 뿌리였을까요? 수사는 곧 피해자의 약혼남 준호에게 향합니다. 그는 사건 당시 회사에 출근해 있었고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그의 주변에서는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결혼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했습니다. 결혼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질투와 증오의 불씨가 될 수 있죠. 아범은 서늘한 숨을 내쉽니다. 다크합니다. 결국 경찰은 준호의 과거 연인, 중학교 교사였던 지민에게 주목합니다. 지민은 준호와 대학 시절부터 가까웠고 한때는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준호가 서연을 만나며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지민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주변에 자신이 약혼했다고 공공연히 알리기도 했습니다. 배신감과 상실감, 그것은 끝없는 다크의 불씨가 되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아범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지민은 준호와의 관계가 끝난 뒤 모든 불행의 원인을 서연에게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 여자가 없으면 준호는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야 라는 왜곡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이메일과 거짓말, 심지어 온라인 공간까지 이용하며 집착을 드러낸 지민. 그리고 그 끝은 서연의 생명을 빼앗는 다크페이스와의 연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사팀은 지민의 주변 행적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협박하기도 했고 내가 준호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리며 혼란을 만들려 했습니다. 심지어 준호의 이름으로 가짜 블로그를 운영하며 일기를 꾸며내는 집착도 드러냈죠. 아범은 아찔한 숨을 내쉽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 질투와 증오가 비틀린 덩굴처럼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민에게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단순한 우발 범행은 불가능했죠. 그때 경찰은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지민이 인터넷 카페 해결사 넘버원에 접속해 있었다는 사실. 그곳은 청부 범행을 알선하는 불법 사이트였습니다. 아범은 분노를 삼킵니다. 조사 결과 지민은 사이트 운영자인 현수와 접촉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해결사라 부르며 온갖 범죄를 청부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기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민의 이야기를 들은 현수는 깊은 공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과거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범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다크합니다. 현수는 동거녀가 자신의 친동생과 바람이 나는 배신을 겪고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배신에 대한 혐오와 분노가 그를 집어삼켰고 결국 지민의 의뢰에 이끌려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심합니다. 900만 원의 선수금, 그리고 성공 시 추가금 300만 원, 그렇게 차갑게 거래된 계약은 한 여인의 목숨을 겨냥했습니다. 사건 당일, 현수는 서연의 출근길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그녀를 미행하며 집과 직장, 그리고 주차장까지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 24일 5층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리다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서연의 삶은 그렇게 끊겼고 예식장은 비통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범은 흐느낍니다. 이 얼마나 무자비한 다크의 발현입니까? 현수는 범행 후에도 자신이 청부살인의 전문가라는 환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집요한 수사망은 그를 향해 좁혀왔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40일 만에 인천의 한 PC방에서 현수가 검거됩니다. 그는 처음엔 나는 모른다라며 완강히 부인했지만 소지품에서 서연의 사진과 연락처가 발견되며 거짓말은 무너졌습니다. 압박 끝에 현수는 자백했습니다. 서연을 살해한 것은 자신이며 지민의 의뢰가 있었음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경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검거되기 불과 보름 전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친구를 끌어들여 한 남성을 살해하고 돈을 갈취했습니다. 살인의 자신감이 그를 끝없는 다크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아범은 차갑게 을조립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서연의 사건으로도 부족해. 그는 또 다른 가여운 촛불을 꺼뜨렸습니다. 탐욕과 증오가 얽혀 만들어진 살인의 고리. 지민과 현수는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현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의 그림자는 이제 그의 삶을 영원히 묶어둘 것입니다. 지민 역시 살인교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또 다른 청부 시도 증거가 나오며 거짓말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고 현재는 출소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아범은 눈을 감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변했을 때 인간은 얼마나 쉽게 끝없는 다크에 잠식되는가. 질투와 집착은 결국 한 여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가여운 촛불 서연은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그녀의 짧은 삶은 우리에게 깊은 경고를 남깁니다. 결혼을 앞둔 행복한 날들이 왜곡된 증오로 파괴된 이 사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병폐, 즉 인터넷 속 은밀한 범죄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청부살인을 알선하는 카페와 사이트들이 버젓이 활동하며 인간의 분노와 증오를 거래로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범은 화가 납니다. 사람의 목숨이 온라인에서 흥정되는 현실이 끝없는 다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당국은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수많은 불법 사이트가 폐쇄되었고 청부 범죄에 연루된 이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여운 촛불은 꺼졌고 남은 건 뒤늦은 조치뿐이었습니다. 아범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무른 현실이 더욱 서글펐습니다. 유족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의 부모는 매일같이 눈물로 시간을 보냈고 예비 신랑 준호는 삶의 의지를 잃은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절규가 남겨졌습니다. 청춘의 한가운데서 빛나던 가여운 촛불이 꺼진 자리, 그 자리는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서연을 아는 이들은 모임마다 그녀를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밝고 성실했던 아이였다 라는 기억이 남아있었죠. 경찰 수사관들도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28번의 칼질, 그건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에 모두가 분노했고 모두가 무력했습니다. 아범은 흐느낍니다. 끝없는 다크 앞에서 인간의 힘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비극으로 향해야 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목숨을 잃은 사건, 그것은 성남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뒤 또 다른 예비 신부가 공릉동의 한 집에서 한밤의 침입자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범은 차갑게 목소리를 고릅니다. 또 하나의 나이트메어가 다가옵니다. 시간은 흘러 2015년 서울 공릉동의 고요한 새벽. 군 복무 중이던 장상병은 휴가를 나와 술에 취한 채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기운에 이끌려 낯선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문이 잠기지 않은 한 가정집에 발을 들입니다. 그곳에는 예비 신부 지현과 그녀의 약혼남 태훈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발소리에 눈을 떴을 때 이미 다크페이스가 그녀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부엌칼이 번쩍였고 순간 방 안은 비명과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훈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만 이미 가여운 촛불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아범은 숨을 멈추듯 서늘하게 말합니다. 다크합니다. 태훈은 필사적으로 다크페이스와 싸웠습니다.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장상병은 스스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잠시 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생존자 태훈은 오히려 용의선상에 올랐던 것입니다. 언론은 태훈을 의심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왜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나, 비명을 먼저 들은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식의 의혹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2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졸지에 살인범으로 몰리며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범은 화가 납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이 모순된 현실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태훈을 구했습니다. 지현의 손톱에서 검출된 DNA는 장상병의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태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그가 겪은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인을 잃은 슬픔과 억울한 누명, 끝없는 다크가 그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아범은 흐느낍니다. 인간의 삶은 이렇게도 쉽게 뒤틀릴 수 있음을 절감합니다. 경찰은 태훈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정황을 되짚었습니다. 장상병이 사건 직전 동네를 배회하며 유리창을 깨고 도움을 요청했던 CCTV 기록이 확보됐습니다. 그는 이미 술에 취해 통제불능 상태였고 무차별적인 충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범은 서늘하게 말합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무지마의 다크였습니다. 그러나 태훈의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후 언론은 그를 의혹의 남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약혼녀를 잃고 동시에 사회의 시선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모욕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진짜 범인 아니냐라는 말들이 태훈의 영혼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을 잃은 그에게 세상은 또 한 번 칼날을 들이댄 셈이었습니다. 아범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만이 아니라 생존자까지도 2차 피해를 입는 구조적 폭력이었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범죄 현장만이 아니라 그 뒤를 잇는 사회의 시선 속에서도 꿈틀거렸습니다. 아범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립니다. 검찰은 태훈을 기소하려 했지만 결국 결정적 증거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지현의 몸에서 확인된 상처, 현장의 혈흔, 장상병의 DNA. 모든 것이 그가 범인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월은 흘렀고 그는 연인을 잃은 슬픔과 사회적 낙인 속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범은 묻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묻지마 살인, 이것이 정말 술 탓만일까요? 장상병은 평소 모범병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술 한 잔의 인간성 전체가 뒤틀려 가여운 촛불을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그의 내면 깊숙이 다크페이스가 잠들어 있었던 걸까요? 그의 과거를 추적했을 때 특별한 정신병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인들은 말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눈빛이 바뀌었다고. 억눌린 분노와 충동이 터져나왔다고. 아범은 화가 납니다. 술은 핑계일 뿐 인간 내면에 잠든 다크페이스가 결국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태훈이 장상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치명상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인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태훈의 상황이 절박했음을 증명한 판결이었습니다. 아범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사건 후 태훈은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2번 죽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를 잃으면서 또 한 번은 세상의 의심 속에서 그 말에 많은 이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가여운 촛불을 잃은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었는가? 아범은 흐느낍니다. 우리의 시선이 또 다른 칼이 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공릉동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범죄는 개인의 충동에서 시작되었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키운 것이었습니다. 언론의 자극적 보도, 대중의 무책임한 의심. 그것들은 다크페이스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언제나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납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성남과 공릉,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두 가여운 촛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는 집착이 불러온 청부살인, 다른 하나는 술에 취한 무지마 범행. 하지만 공통된 교훈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잠든 다크페이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사회의 시선이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유족의 삶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현의 부모는 딸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고른 드레스, 반짝이던 구두, 벽에 걸린 사진들. 그 모든 것이 차갑게 멈춰 있었지요. 아범은 흐느낍니다. 가여운 촛불이 사라진 공간에서 남겨진 가족은 끝없는 다크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태훈의 부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결백이 밝혀졌지만 사회의 시선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속삭였고 직장에서도 고개를 돌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죄였지만 그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범은 서늘하게 말합니다. 때로는 판결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들의 의심입니다. 아범은 잠시 분노를 삼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낸 기록입니다. 범인은 술에 취한 한 사람일지라도 그 피해를 확대시키는 것은 대중의 무책임한 혀였습니다. 가여운 촛불이 꺼진 뒤 유족마저 끝없는 다크에 던져버린 건 우리였습니다. 사건 현장을 답사했던 형사들은 여전히 그날을 기억합니다. 피비린내가 가득한 방, 창문 너머로 스며든 새벽빛,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 그 모든 것이 생생히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범은 서늘히 속삭입니다. 공간은 기억합니다. 그날의 다크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태훈은 훗날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공간이자 가장 끔찍한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로운 도시로 이주했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범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끝없는 다크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범은 차분히 정리합니다. 공릉동 예비신부 사건은 법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드문 사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비극과 사회의 책임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쉽게 재단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것이야말로 두 번째 다크입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은 아직도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던 이들은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웃으며 들어설 줄 알았다. 아범은 흐느낍니다. 촛불이 꺼진 자리에 남은 건 꺼지지 않는 울음뿐이었습니다. 아범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사건을 마주한 경찰관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술에 취해 배회하는 이들을 보면 긴장이 된다. 그 어떤 다크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범죄는 우연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어둠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술에 취한 범행도 결국 인간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여운 촛불을 앗아간 것은 술병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아범은 단호히 말합니다. 책임은 언제나 인간에게 있습니다. 핑계는 끝없는 다크를 더 크게 키울 뿐입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성남의 집착, 공릉동의 충동. 두 사건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다크페이스는 언제나 곁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방치합니다. 그러다 한순간 가여운 촛불이 꺼집니다. 아범은 서늘하게 다짐합니다. 이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범은 낮은 목소리로 이어갑니다. 다크페이스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새벽, 평범한 집, 그러나 그 평범함이 무너지는 데는 단 1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문 하나 잠그지 않은 실수가 끝없는 다크를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부주의가 얼마나 큰 파국으로 이어지는지 다시 새겨야 합니다. 사건을 겪은 이웃들은 여전히 그 새벽을 기억합니다. 깨진 유리창 소리, 여자의 절규, 이어진 남자의 울부짖음. 그 모든 것이 동네 골목을 흔들었습니다. 아범은 서늘하게 말합니다. 범죄의 그림자는 한 집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 모두를 휘감습니다. 그날 경찰은 신속히 출동했지만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다크페이스는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범은 흐느낍니다. 너무 늦은 구조, 너무 빠른 파괴.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범은 분노를 억누릅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된 드문 판례로 남았지만 그 법적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이 지켜준 건 한 남자의 자유였을 뿐 잃어버린 생명과 부서진 마음은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공백이 바로 끝없는 다크였습니다. 예비 신부의 부모는 매년 그녀의 생일에 조용히 촛불을 켰습니다. 그러나 그 촛불은 금세 바람에 꺼지듯 부모의 눈물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아범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남겨진 자의 애도는 끝나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태훈은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범은 서늘이 속삭입니다. 때로는 법의 판결보다 스스로 내리는 심판이 더 무겁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 논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정당방위의 기준, 술에 취한 범행의 책임, 언론의 보도 방식. 아범은 차분히 말합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한 방송의 무책임한 보도는 태훈을 다시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그가 범인이 아닐까라는 여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범은 화가 납니다. 언론이 다크페이스가 되었고 사회가 또 다른 가여운 촛불을 태웠습니다. 결국 태훈은 긴 시간 동안 버텨야 했습니다. 검찰의 조사, 이웃의 시선, 인터넷의 조롱. 그는 생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아범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끝없는 다크는 때때로 진실을 밝히는 법의 빛보다 더 강했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성남의 예비신부와 공릉동의 예비신부, 두 사건은 다르게 시작했지만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던 이들, 가여운 촛불은 꺼졌고 남겨진 자는 상처 속에 살았습니다. 아범은 서늘하게 다짐합니다. 이 비극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범은 천천히 목소리를 가라앉힙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공통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랑 앞에 무너진 다크페이스, 그리고 무고한 가여운 촛불. 범죄는 언제나 인간의 가장 약한 틈을 파고듭니다. 경찰은 두 사건을 조사하면서 공통의 과제를 마주했습니다.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사회,
그리고 너무 늦은 개입. 아범은 씁쓸히 속삭입니다. 범죄는 한 사람의 선택이지만 그 틈을 만든 건 공동체의 방심이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을 잃은 가족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로, 어떤 이는 침묵으로. 하지만 모두가 끝없는 다크 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아범은 흐느낍니다. 남겨진 이들의 슬픔은 사건이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다크페이스들은 교도소 벽 안에서 각기 다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무기징역, 다른 이는 술에 취해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범은 서늘히 말합니다. 죄는 언제나 무너지고 무너진 죄는 다시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이웃 주민들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입에 올렸습니다. 성남의 주차장, 공릉동의 골목. 일상 공간이 범죄의 무대가 되었을 때 평범함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범은 차갑게 강조합니다. 안전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깨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건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남겨진 기사, 방송에 담긴 오해, 기록에 새겨진 이름들. 아범은 화가 납니다. 피해자는 잊히고 왜곡된 시선만 남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끝없는 다크의 본질이었습니다. 법은 태훈을 구해냈지만 그의 마음은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매일 무너졌습니다. 아범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법적 무죄보다 더 무거운 자기 심판이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의 친구들은 꽃다발을 들고 매년 주차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흰 국화는 금세 시들었고 그 시들문 곧 희망의 부재였습니다. 아범은 서늘하게 속삭입니다. 기억은 남지만 생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사건은 결국 사회적 교훈이 되었습니다. 정당방위의 경계, 치정범죄의 파괴력, 수리부른 무지마 범행의 위험성. 아범은 다짐합니다. 이 교훈을 잊는다면 또 다른 다크페이스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이제 두 사건의 맥락은 교차하며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갑니다. 그 결론은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어야 합니다. 아범은 깊게 숨을 내쉽니다. 성남에서의 다크페이스는 집착에 사로잡혀 가여운 촛불을 짓밟았고 공릉동의 다크페이스는 술에 취한 채 무지마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서로 다른 얼굴의 어둠이었지만 그 뿌리는 모두 인간의 약함이었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의 목소리는 끝없는 다크 속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달라는 절규, 도와달라는 외침. 그러나 그 울음은 벽에 부딪혀 사라졌습니다. 아범은 흐느낍니다. 우리 사회는 그 외침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까요? 경찰 수사 기록을 따라가면 무수한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헤매던 순간 DNA가 밝혀낸 진실, 오해와 의심 속에서 지켜낸 무고. 아범은 서늘히 말합니다. 정의는 더딜 수 있으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유족들의 고통은 긴 그림자처럼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의 국화 향기, 차가운 법정의 공기, 기자들의 질문. 그 모든 순간이 가여운 촛불의 부재를 새삼 확인시켰습니다. 아범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 상실은 영원히 메워지지 않습니다. 한편 다크페이스들의 얼굴은 교도소의 벽 안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성보다 변명, 참회보다 억울함. 아범은 분노를 삼킵니다. 진정한 사죄 없는 삶은 결국 다시 끝없는 다크로 흘러들어갈 뿐입니다.
동네 주민들은 지금도 조심스레 기억을 나눕니다. 그날 주차장에 올린 비명, 골목에 번진 피비린내. 일상은 돌아왔지만 평범한 공간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범은 서늘히 강조합니다. 기억은 공간을 바꿔놓습니다. 코믹한 듯한 짧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증언을 하던 주민이 긴장을 풀려 농담을 던졌고 경찰들도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거운 공기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아범은 씁쓸히 웃습니다. 웃음마저도 잠시의 방패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건은 미디어의 렌즈를 통해 대중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왜곡과 추측이 따라붙었습니다. 아범은 화가 납니다. 진실은 종종 자극의 뒤편에 가려졌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호기심이 아니라 교훈입니다. 성남의 예비신부 사건은 치정의 끝이었고 공릉동 사건은 술이 부른 묻지마의 끝이었습니다. 다른 원인이었으나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은 꺼졌고 사회는 또다시 다짐해야 했습니다. 아범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끝은 언제나 교훈이어야 합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건이 남긴 메시지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범죄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아범은 마지막 장면을 떠올립니다. 가여운 촛불들이 남긴 흔적, 그리고 다크페이스들이 남긴 상흔.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피비린내와 울음소리는 아직 끝없는 다크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집착과 술, 억눌린 분노는 언제든 폭발하여 가장 사랑스러운 이를 앗아갑니다. 사회는 이를 막을 장치를 더 단단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범은 서늘히 속삭입니다. 방심은 다크를 불러들입니다. 추모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비 신부의 미소, 약혼녀의 웃음.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짧게 꺼져버렸습니다. 아범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함께 분노하고 함께 슬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억과 교훈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아범은 흐느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